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웃음 가득하고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추워지는 가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30대 중반인 전직 역도 요정,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전 이 채널을 정말 재미있게 구독해오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필리님이 읽어준 사연 중에 저랑 비슷한 얘기가 있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각양각색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도 같네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혹시 모르신다면 역도여제라 불리는 장미란 선수를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역도 여왕이 될 뻔한 역도 유망주에서 꿈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난히 덩치도 힘도 2배로 강했었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역도 선수 권유나 스카웃 제의를 받아왔어요. 그땐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도 명색이 여자인데 왜 저렇게까지 역도를 못 시켜서 안달인 거야? 라면서요. 그런데 제 재능은 초등학교 6학년 체육대회 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거나 박터트리기를 할 때도 제가 힘만 조금 줬다 하면 그저 상대편은 질질 끌려오기 바빴고 콩주머니를 한 번 던졌을 뿐인데 박이 깨져 저희 반이 우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와, 너 진짜 힘세다. 너 맨날 교문 앞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역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 응, 그랬기는 한데 나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어서. 관심 없긴. 내가 봤을 때 너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이래놓고 나중에 TV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실 부정하긴 했지만 제가 정말 힘을 잘 쓴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다른 친구들이 인정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부모님께 역도를 배워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하겠다면서? 그냥 갑자기 해보고 싶어졌어. 혹시 알아?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지. 그래. 우리 전화한테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 또 누가 알겠어. 안 그래도 매일같이 그 코치인지 뭔지 아는 양반들이 애 못 데려가서 안달인데 잘 됐지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를 잘 키워보겠다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한 코치님께서는 정말 저를 선수를 넘어 국가대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저를 아주 열심히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몸은 더욱 탄탄해져 갔고 고등학교 땐 키가 170을 찍고 어지간한 남자애들과 대등할 정도의 체급이 되었어요. 그 당시 친구 말을 빌리자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건강미가 철철 흘러 넘친다고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네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나쁜 놈들이 허튼 짓 하면 그냥 들고 날려버릴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요즘 학교에 바바리맨이 자주 나타난다던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아주 그냥 여고생의 무서움을 보여줄 거니깐. 역도를 시작하고 가장 좋은 점은 키가 커졌다는 것이었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절대 만만하게 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곱절은 큰 탓에 약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서서 그 친구를 보호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덕분에 3년 내내 학급 반장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물론 운동만 하느라 공부는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졌던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팀 내에서도 유망주로 촉망받던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대회를 나가 동메달부터 시작해 운이 좋으면 금메달까지 메달을 휩쓸어오며 국가대표 자리를 바라보던 저의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교통사고가 나 어깨를 다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다른 곳을 다쳤으면 미래라도 있었겠지만 어깨를 크게 다쳤고 재활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야 했기에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선아야, 많이 힘들겠지만 재활 잘 받고 너는 타고난 힘이랑 체격이 워낙 좋은 애라서 뭘 해도 될 애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 저 좌절 안 해요, 코치님. 재활 정말 열심히 받아서 나중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아쉽고 슬픈 마음을 뒤로한 채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되었고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재활을 하는 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다듬어 놓은 체력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산에서 운동을 하는 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운동을 하는 그 기분은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하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운동을 위해 동네 뒷산에 올라 가볍게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심각하게 헥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덩치랑 키가 저보다 작고 마른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갔다가는 저 상태로 쓰러져 죽을 것 같아 한숨을 한번 내쉬고 그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동네 꼬마들이랑 강아지들도 좋다고 올라오는 곳인데 해발 몇 미터인지는 알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감사합니다. 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쪽은 엄청나게 멀쩡하시네요. 예, 저는 체력이 워낙 남달라서. 근데 남자가 겨우 이 정도 산 올랐다고 그렇게 죽을 똥 말똥 하면 어떡해요? 몸도 비리비리해선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사람 같이. 제가 좀 마르긴 했죠. 그래도 건강해지려고 등산을 하기는 하는데 좀 힘드네요. 역시 그냥 동네 한 바퀴나 가볍게 뛰는 게 나았었나 봐요. 그쪽은 동네 한 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물이 완전 성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수세요? 몸이 완전 돌덩이 같은데. 선수는 아니고 선수였던 사람이죠. 어깨를 좀 크게 다쳐서 지금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싶었지만 근 몇 년간 슬럼프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있다고 해도 부모님이 전부였기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이 말라깽이 남자 앞에서는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언뜻 생각하면 초면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미친 여자라 생각할 법도 한데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었어요. 기묘한 첫 만남. 그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뛰면 체력도 올라가고 좋을 줄 알았는데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강해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폐활량도 늘려가고 체력도 증진시키면 나중에는 달리기도 가능해요. 저는 그와 매일 아침 뒷산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약한 체력을 조금이나마 길러주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였답니다. 걸음을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건 그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였고 애인은 없었으며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희는 편하게 말을 놓기 시작했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기에 시간이 맞으면 종종 만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곤 했어요. 그러다 저희도 모르는 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삐쩍 마른 약골이었던 그와 쇠도 씹어먹을 것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저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연애 4년. 이제는 집에서도 언제쯤 결혼을 할 거냐 점점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또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쿨하게 질러버렸습니다. 결혼하자. 무거운 건 내 평생 내가 다 들게 하면서요. 무거운 걸 평생 왜 네가 들어? 나도 있는데. 너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잖아. 무거운 거 들다가 거기에 깔려 죽으면 어떡해. 안 돼. 내가 들어. 아이고, 내 마누라 될 사람 든든하네. 보통 이러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야 정상인데 자기라서 희한하게 납득이 간단 말이야. 결혼을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한 지 4년 만에 그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였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몇 번이고 뵈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찾아뵙지 못했던 건 그와의 관계는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찾아뵐 용기가 샘솟았어요. 여자치고는 상당히 거구의 몸집이었기에 혹시라도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 아가씨 어서 와요. 듣던 대로 정말 듬직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선아라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자자,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어머님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엄지공주였습니다. 정말 작고 아담한 체구, 그와 마찬가지로 삐쩍 마른 몸. 가족 사진에 걸린 새 식구 사진을 보니 남편은 100% 어머님 유전자를 강하게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해외 출장 중이시라 뵙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도 풍채가 엄청나신 분이셨지요. 가족끼리 놀러 나가면 오해를 꽤나 많이 샀을 법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말라서 곧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첫 만남을 가지고 아버님이 귀국하셨을 무렵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집 밥은 예비 사돈어른 혼자 다 먹는 모양이다. 세상에 사부인처럼 마르고 여리여리한 사람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최서방이 사부인을 닮은 모양이야. 뼈밖에 없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것이. 에이, 그래도 건강에는 이상 없다시니까 다행이지 뭐. 근데 아버님이 정말 덩치가 크기는 크시더라. 오해 많이 사겠던데. 너도 최서방이랑 밖에 나가면 충분히 오해 살 것 같다 얘. 사실 저희도 오해를 몇 번 사기는 했지만 남편은 다행히 식성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먹어도 안 찌는 체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함과 동시에 가장 행복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뭐 어찌되었든 그와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집은 어머님 아버님이 근처 아파트를 얻어주신 덕분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마자 저는 시댁에 가서 신고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대표 자리에 계시는 아버님께서는 집에 계시는 날보다 장기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잦았고 뭔가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때나 집안 청소를 하는 날이면 저는 머슴처럼 달려가 어머님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가, 미안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좋고 덩치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늙어 빠진 몸뚱아리 힘도 제대로 못 써서 며느리를 부려먹고 있네. 나 참 못된 시엠이지? 아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키랑 덩치를 보세요. 이 정도면 돌쇠죠, 돌쇠. 얼마든지 시켜만 주시면 저는 군말 없이 합니다, 어머님. 아유, 어쩜 이렇게 듬직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까? 우리 집 양반이 워낙에 바빠서 집에 잘 없어. 우리 규성이도 나 닮아서 희마리가 없고. 염치는 없지만 네가 좀 많이 도와다오. 아버님이 바쁘시니까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집에 예쁜 화분을 많이 키우셨었는데 그 화분을 옮기거나 주방이나 거실에 가구 배치를 옮길 때면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간다 홍반장. 홍반장처럼 달려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잘한다며 박수를 쳐주고 보양식을 해주시는 어머님 덕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되려 보람차다고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눈썹털이 휘날릴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기에 출근을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기까지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한 날 남편에게서 벼랑간 전화가 오는 겁니다. 원래라면 전화나 카톡, 문자 등을 하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금 바빠? 아니, 안 바빠. 근데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 원래 회사에서는 쉬는 시간 아니면 연락 잘 안 하잖아. 지금 시간 되면 한국대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뭐? 어디? 한국대 병원? 거기는 왜? 당신 아파? 어디가? 아까 나갈 땐 멀쩡했잖아. 아님 다쳤어? 어디 다쳤어? 많이 다쳤어? 아니,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쓰러지셨대, 빈혈 때문에. 뭐? 어머님이 빈혈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아휴,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들어서 한참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곳으로 다가서자 맥없이 누워 수액을 맞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오자마자 마침 담당 선생님께서도 어머님이 계신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다행히도 빈혈이 심한 거 외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 연세에 비해 너무 마르셨어요. 드시는 것도 평소에 소식하시죠?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요.
네? 아, 뭐 그렇기는 하세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집에 누워만 계시긴 하죠. 이렇게 빈혈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다시 오실 일 없게 하려면 최대한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수액 다 맞으시면 수납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간단한 대화가 끝나고 곤히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님을 지켜보았어요. 괜히 제가 못 챙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엄마 빈혈 때문에 쓰러졌었어. 기억 안 나? 옆집 할머니가 바로 신고하고 나한테 전화해 주셨어.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어지러운 건 없으시고요? 내가 쓰러졌었어?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그런데 아들, 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냐? 회사는 어떡하고 네가 여기에 있어? 지금 회사가 문제야?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일은 무슨 일? 양해 구하고 오늘은 일찍 왔어. 맞아요, 어머님. 저 진짜 심장 내려앉아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어머님? 누가 보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호들갑은. 빈혈로는 절대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화분에 물 줘야 하는데.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화분은 당분간 어머님 댁에 가서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그저 잘 드시고 푹 쉬세요. 쓰러진 와중에도 집에 있는 화분들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여우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우선 본인 몸을 케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집안 청소를 하고 화분을 돌보는 등 원래 어머님이 하시는 일들을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렸지요. 아유, 얘, 나 정말 괜찮아. 내가 해도 돼. 너 힘들어. 네가 무슨 곰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니, 애가. 좀 쉬어도 돼.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님. 얼른 저기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좀 부담스러워, 선아야. 난 우리 집에 며느리를 들인 거지 일꾼을 들인 게 아니잖니. 한결같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꾼이 되어준다. 그게 제 인생 모토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어머님은 제가 사다 드린 거나 맛있게 잡수세요. 아휴, 세상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거는 또 어디서 사왔다니? 당연히 인터넷으로 주문했죠. 빈혈에 좋은 음식들이래요. 어머님도 저 힘든 일 하시면 매일같이 보양식 해먹이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받은 것 좀 돌려드리려고요. 참,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결혼하나는 참 잘한 것 같구나. 어머님은 제가 보이는 호의에 부담스러워 하시다가도 이내 행복해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해다 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하지만 뭔가 아직까지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자주 비틀거리는 모습에 혹시라도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저는 계속 심장 한구석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님 댁에 가서 즐겁게 말동무를 해드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파트 게시판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호, 배드민턴 동호회라. 이거 좋은데? 배드민턴. 다들 알고 계시죠? 체력 키우기와 폐활량 증진에는 더할 나위 없는 운동. 다른 운동들보다도 큰 힘은 들지 않아서 어른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 중 하나. 그 안내문을 보고 나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머님께 이 동호회를 추천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시지만 아버님도 잦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없어 어머님이 종종 외로움을 타시는 걸 자주 봤거든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시며 한숨을 쉬신다던가 화분 이파리를 만지며 대화를 하신다던가 저나 남편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 운동도 배우시고 친구분들도 사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혹시 아까 오는 길에 아파트 게시판 봤어? 무슨 말이야? 아파트 게시판? 아니, 난 못 봤는데. 왜? 뭐 있었어? 아니, 이 동네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구한대. 그래서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에? 우리 엄마 운동 완전 젬병일 텐데. 배드민턴은 별로 안 어려워. 채랑 공만 있으면 되는데 뭐 거기서 또래 친구분들 만나서 커피도 가끔 한잔 하시고 운동도 해서 체력도 기르시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어때? 말씀드려볼까?
그래,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찬성이지. 어쩜 이렇게 예쁜 생각만 해, 우리 마누라. 어머님 힘들어하시는 거 더 보기 힘들어. 나라도 무슨 뾰족한 술을 만들어내야지. 그럼 어머님께 말씀드려 볼게. 그리고 저는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응, 아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고 이야기를 해? 뭔데?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아파트 게시판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모집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 주민이면 모두 환영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예. 나는 운동은 염젬병이야. 갔다가 무시만 당하고 민폐만 끼칠걸?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운동은 천천히 배우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어머님 또래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수다도 떠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겉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 외로움 많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렇기는 하지. 야, 다른 사람은 속여도 너는 못 속이겠다. 말한 적도 없는데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알아채니 그래. 제가 원래 사람 마음을 좀 잘 읽어요. 그럼 어머님, 제가 문자로 동호회 회장님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어머님은 알겠다는 말을 남기고 끊으셨고 저는 동호회 회장님 번호를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되시고 외로움도 개선된다면 더 좋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호회 나가기로 했어. 예, 나 배드민턴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정말 괜찮을까? 자기들이 가르쳐준다고는 하는데 내 영 불안해서 말이야.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으셨어요? 원래 운동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법. 점차 모르는 것도 배우고 부딪히면서 1이 되고 2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하실 수 있어요. 동호회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별 말은 안 했고 그냥 어디 동네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배드민턴은 잘하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1시 반에 도운공원에서 만나자 이런 말만 하고 끊어버리던데. 정말 별거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가. 네 덕분에 내 나이에 이런 것도 해보고 잘해볼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머님의 웃음소리. 이 기회로 어머님이 건강해지시길 저는 진심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호회에 갔다 오신 그날 어머님께 후기 아닌 후기를 들으러 갔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소파에 드러누워 헥헥대고 계신 겁니다. 혹시 또 쓰러지신 건가 편찮으신 건가 싶어 후다닥 달려갔는데 더위를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운동 2번만 더 했다가는 아주 사람을 잡겠어. 첫날인데 그렇게 빡세게 시키던가요? 열정이 상당히 대단하네요, 거기. 운동도 운동인데 세상에 회원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키더라. 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지 뭐니. 자기소개요? 참 사람 민망하게 그런 건 좀 건너뛰면 될 거 가지고. 그리고 채 잡는 법이나 공 제대로 치는 법 같은 거 알려주는데 하나같이 서툴다고 옆에서 막 뼘박을 주더라. 내가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토스도 부리고 그러니? 아니요. 아마 처음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본 게 아닐까요?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그나저나 어머님 얼굴이 너무 빨갛게 익으셨는데요. 아휴, 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뼈마디가 아파 죽겠어. 팔이 아프다며 끙끙 앓으시는 어머님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생각했어요. 나 학생 시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원래 면박을 주는 건가? 자기소개 같은 건 또 뭐지? 하면서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원래 동네 동호회 특성상 그러는 거겠거니 하며 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님 댁에 찾아가도 어머님을 못 만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한 번에 받으시던 분이 몇 통을 걸어야 힘없는 목소리로 한 번 받으실 뿐이었죠. 당연히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쯤 되니 남편도 저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걸 직감한 것이죠. 뭐가 좀 이상하지? 어머님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 내 전화라면 3초 정도 신호음 간 뒤에 바로 받으시던 분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도 잘 안 계시고 그 동호회 활동 때문에 그런가? 내가 생각했을 땐 어머님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집에 잘 안 계시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 댁에 좀 들렸다가 와봐. 알았어. 퇴근하자마자 달려갔다 올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같은 동네 주민들이기도 하고 다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테니 따돌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첫날에 너무나도 지쳐 보이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영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바깥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늦은 저녁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맞아, 그 동호회 때문 어머니 완전 기운 쭉 빠지셨어. 뭐? 왜? 무슨 일이길래 그래? 우선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여기 어머니 집이야. 알았어. 내가 마침 일도 끝났고 했으니까 바로 날아갈게. 안 좋은 예감은 좀 피해가 주면 좋으련만. 살마가 사람 잡는다고 어머님이 여태까지 계속 부재 중이셨던 이유와 기운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동호회 때문이었다니.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 마음에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어머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마주한 어머님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도 더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말도 마라. 말도 마. 같은 아파트 주민 아니라고 대화하는 데는 껴주지도 않고, 나 운동 못하는 거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부러 내 얼굴이랑 머리에 셔틀콕 맞추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술자리에는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면서 취한 사람들 챙기게 하고, 회비라면서 5만 원을 내게 하고, 세상에 나이도 다들 나랑 비슷한데 다들 왜 그러고 사는 건지. 뭐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어머님?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같은 아파트 주민 아니라고 대화를 안 껴주고 셔틀콕으로 머리랑 얼굴을 맞춰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사람 같더라고. 그 사람이 너희 아파트 통장이라던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싸바싸바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아. 네 체면을 봐서 관둔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힘들어도 다 늙어 빠진 어른이 돼서 이런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그걸 왜 이제 말해주세요, 어머님.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해결할게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게? 설마 거기 찾아가서 사람들 막 집어 던진다거나 그럴 건 아니지. 지금 장난해? 뭐 미친년으로 잡혀가서 합의금 물어줄 일 있니?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신사적인 방법.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업보를 다 돌려줘야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분노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때마침 요즘 운동을 쉬고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던 차에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동호회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게시판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저 배드민턴 동호회 하고 싶은데 자리 아직 있나요? 아이고, 일어났잖아. 이미 자리가 다 찼는데. 그거 붙여놓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내가 안 뗐나 보네. 아, 정말요? 저 이 아파트 주민인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주민이라고? 몇 동 몇 호 사는 댕 아가씨? 저 102동 1307호 살아요. 어머머머. 나랑 같은 동 사네. 그럼 나 한 번은 받겠다. 내가 여기 통장 되는 사람이거든. 어? 아유, 이럴 때가 아니지. 나랑 같은 동 사는 주민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당연히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받아줘야지. 근데 목소리가 앳돼 보이는데 몇 살? 저 올해 31이에요. 딱 좋다, 딱 좋다. 안 그래도 우리 동호회 다 아줌마들만 있어서 젊은 피의 유입이 좀 필요했거든. 운동은 좀 해왔어, 아가씨? 당연하죠. 저 학생 때 운동 선수였어요. 운동은 당연히 잘하고 체력도 좋아요.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합격.
내일 도움공원 11시 반. 우린 항상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몸만 편하게 오면 돼. 몸만요? 뭐 회비나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어머, 젊은 사람이 개념까지 있네. 우리는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는 회비 안 받아. 공짜야, 공짜. 그럼 내일 보자, 아가씨.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께는 회비 5만 원을 걷어간 주제에 저한테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랍시고 회비도 받지 않겠다니. 참 몇 살인지는 몰라도 오홍홍홍 하고 웃는 거 하며 어머 하는 제스처 하며 하나같이 다 나이를 거꾸로 먹었단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지만 반대로 이제 받은 걸 되돌려줄 생각을 하니 아주 신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운동복을 갖춰 입고 말했던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는 혼자 겉돌고 계신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산티나게 화장을 한 아줌마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할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친목을 하러 온 건지 근처에서 저를 보신 어머님께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저는 조용히 쉿이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 회장으로 추정되는 아줌마가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제 연락한 아가씨 맞지?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진짜 운동했나 보네. 키도 크고 몸도 탄탄한 게 웬만한 남자들 저리 가라야. 역시 젊음이 좋기는 좋아, 그치? 네, 맞아요. 나이 들어 나이값 못하는 것보다는 젊은 피가 흐르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따라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기 저 아줌마 보이지? 비리비리하니 약골 같아 보이는 아줌마. 저 아줌마가 우리 동호회 구멍이야, 구멍. 아가씨, 운동 잘한다면서? 저 아줌마 좀 가르쳐주면서. 아니요. 저는 못하는 분한텐 관심 없어요. 전 회장님이랑 같이 운동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파트 통장님이시고 저랑 같은 동 사시니까 제가 좀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 이 친구 사회생활 할 줄 아네.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나랑 하고, 선영 엄마, 오늘은 자기가 저 약골 아줌마랑 좀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머리랑 얼굴 탁탁, 응? 머리랑 얼굴을 중심으로 맞추라는 제스처. 저는 그 순간 확 열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반질반질 웃고 있는 저 면상은 머지않아 잔뜩 구겨질 테니까요. 저는 건네주는 배드민턴 채와 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먼저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공을 띄우고 있는 힘껏 토스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본능적으로 공을 피했고 공은 딱 소리를 내면서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어요. 제 스매싱 실력에 놀란 건지 시끄럽던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머머, 자기 힘 진짜 좋다. 근데 자기 그렇게까지 세게 안 던져도 돼. 아, 그래요? 셌나요? 죄송해요. 제가 힘이 너무 좋아서 그만. 다시 할게요. 공 넘겨주세요. 살살해 살살이라는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똑같은 파워와 자세를 유지하며 공을 토스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 공을 한 번도 못 받아친 게 짜증이 난다는 듯 잔뜩 심통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자기, 운동한 건 알겠는데 파워 조절 좀 하지. 벌써 몇 번째야? 자기 공 무서워서 내가 받아치지 못하겠잖아. 아이쿠, 죄송해요. 이거 힘 조절한다고 한 건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다시 할게요, 다시. 조심해서 좀 쳐줘. 내 나이를 생각해 달라고. 나 내일 모레면 60이야. 알았지, 자기? 얼굴로는 빙긋 웃고 속으로는 나이가 60살이 다 되어가면서 아줌마 하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공을 살짝 만지작거리다가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 공을 내려쳤고 그 공은 아줌마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어머, 언니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자빠져 있는 아줌마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우리 언니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어린 언니 주제도 모르고 힘자랑이야? 아, 저분이요? 누군지 잘 알죠? 나이가 60이 다 되어간다면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는 인생 최고 업적이 동호회 회장이고 아파트 통장인
나이를 거꾸로 처먹은 아줌마잖아요. 아주 잘 알죠? 얕보고 무시하다니. 누가 누굴 얕보고 무시한다는 거야? 이분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주변에는 눈치를 보고 있던 어머님의 어깨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쓰러져 있던 회장 아줌마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까지 단체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왜요? 너무 예상 밖이라 당황하셨나? 이분이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전 오늘 우리 착한 시어머님 대신해서 복수하러 온 거고요. 아줌마, 아파트 통장이든 동호회 회장이든 아주 졸졸 따라주는 아줌마들이 있으니 기고만장한가 본데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거 알죠? 사람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일 또 일어날 테니까 오늘 이쯤에서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가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떠났고 집에서 어머님께 조금 혼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원래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제게 소중한 어머님께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만 있기는 힘들었기에 저도 모르게 힘을 좀 썼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깨갱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동아리 회장이라는 아줌마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또 맞고 싶은 건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그땐 정말 미안했다며 어머님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와 차를 한잔하면서 화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뭐 이미 통쾌한 복수도 했고 제 힘을 아니 해코지를 하겠나 싶어 저와 어머님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동호회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저희 고부는 평화롭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저희 어머님과 그분은 사이가 개선되어 둘도 없는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길고 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부디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다들 가을 감기 조심하세요. 필립의 사연방,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더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